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제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 현상을 놓고 1980년 이전 그 물가 급등 국면에서 금리 상승과 2022년 물가 급등 국면에서 이제 금리 상승을 단순 비교하는 방법으로 과거에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지금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금리 시장 환경이 1980년 이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걸 알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환경이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그저 과거의 금리 상승 국면에서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지금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좀 약하죠. 그래서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과거의 이제 금리 시장 환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2022년 금리 시장 환경을 비교해 봄으로써 좀 의미 있는 비교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1980년대 이전에는 물가가 이제 오일 쇼크 등으로 이제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 아니면 전쟁을 하니까 이제 공급이 안 되죠. 공급이 안 되니까 물가가 오르고 그럴 때하고는 다르죠.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부분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과거 전쟁처럼 그렇게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유가도 과거 오일 쇼크 당시처럼 그렇게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우선 다르다. 그 다음에 금리도 마찬가지죠. 198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 시장금리라 하는 것이 사실상 없었어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그때도 결정했지만은 시장금리도 정부가 결정했거든요. 물론 이제 중앙은행과 협의를 하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도 정부와 협의를 하고 시장금리는 정부가 정하니까 당연히 정부가 정한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 2022년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기준금리만 정해요. 근데 시장금리는 대부분 자율화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공산권에서는 조금 통제가 가능하겠지만은 중국도 공산정부지만은 그림자 금융 금리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주로 이제 한계 기업들이 이용하는 금리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금융권 금리는 낮잖아요. 2% 아직도 2%가 안 되니까 기준금리는 대출금리도 6%밖에 안 되죠. 기준금리가 낮으니까 또 대출금리 낮은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금리는 대부분 국가에서 자율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등급 채권을 발행한 회사와 정부도 A등급이고 우리 한기업도 A등급이죠. 그런데 이제 BBB 등급 채권 발행 업체가 훨씬 많으니까요. 또 BBB 등급 이하도 있고요. 우선 A등급 채권하고 트리플 B 등급 채권하고 금리 차가 6% 이상 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4월 현재 트리플 B 등급 채권은 8.6%가 넘었거든요. 물론 더블 B 등급은 10%가 넘었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 잣대를 가지고 지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지금 설득력이 없다. 특히 이제 지난해 우리 정시에서 테마주로 각광을 받았던 메타버스 관련 주식, NFT 관련 주식 중에 한계 기업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은 과거 같으면 금리가 정부를 통제하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큰 악영향이 적었죠. 그런데 지금은
시장에서 금리가 결정되니까 그 뭐 2년, 3년 동안 영업 실적을 실현하지 못하면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한계 기업으로 전락하고 금리가 높으면 상장 폐지될 수 있거든요. 바로 과거와 큰 차이점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에는 가계부채가 그래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선 대출 받기도 힘들었고요. 1980년도만 하더라도 은행 문턱이 높다는 기사가 신문에 도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은행 문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은행이 오히려 찾아가 가지고 대출해가라고 하는 식이거든요. 대출 한도도 낮추고 규제도 완화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가계부채는 상환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까지 증가한 거죠. 그런데 이때 금리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면 과거와 다르죠. 과거에는 공무원이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일반 회사나 금리 차가.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금리 차도 있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금리 차가 많고, 기업은 그 정도가 더 심하고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다라는 거죠. 정부가 금리를 결정할 때와 시장에서 금리가 결정될 때는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죠. 그래서 지난해 NFT 메타버스 관련 주식 중에 한계 기업이 많은데 과연 이런 기업들이 금리 상승 국면에서 또 금리가 시장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오늘날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거 금리 상승 국면에서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80년대 이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도 그럴 것이다 라는 얘기는 안 된다고요. 2014년만 하더라도 물가는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가계 실질 소득이 금리 상승 정도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지, 석유 가격 올라가지고 자동차 유지비가 많이 든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었단 말이죠. 오로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실질 소득 감소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 기업도 큰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물가가 급등해가지고 또 이중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물가가 급등하니까 금리 상승 폭도 크고, 또 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가계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소비 여력을 상실해 버리고, 그래서 또 신용 등급 차이가 또 커지고, 그러니까 물가가 높지 않았을 때는 신용 등급이 유지될 수 있었는데 지금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가계 부분에서 소비 여력이 없죠. 더군다나 가계가 빚도 많아가지고 이자 상환도 어렵기 때문에 소비 여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과거 잣대를 가지고 한계 기업도 괜찮다라는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NFT 메타버스 관련 주식 끝났나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과거 금리 상승 국면을 2022년과 비교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설득력은 없다.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은 더 어려워질 테니까요. 빚도 더 많이 늘었고 금리도 오르고 가계 부분에서 실질 소득도 감소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다는 거죠. 직접적인 영향을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계 기업이 전체 상장 기업의 30% 이하일 때와 50% 이상일 때는 다르거든요. 30% 이하일 때는 오히려 우량 기업이 한계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런데 50% 이상일 때는 비우량 기업이 오히려 건전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금리 환경과 지금의 금리 환경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과거 잣대를 가지고 지금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 시장이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NFT 주식이나 메타버스 관련 주식은 회복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금리도 크게 올랐고, 그 다음에 물가도 올랐고, 그 다음에 금리도 한계기업 금리는 더 오르고 빚은 더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업은 성장도 하기 전에 그 상장 폐지될 확률이 오히려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소득 대비 이제 주택 가격이 중요한데 80년대 이전에는 주택 가격이 높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 부채도 그래 많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은 과거가 다르죠. 그러니까 물가까지 영향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금리는 그 과거 잣대로 하면 벌써 10%라는 거죠. 빚이 그 대신 너무 많아졌다, 빚이. 그런 측면에서 다르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1990년도 중반에 이제 일본 부동산 거품이 붕괴됐는데, 그때도 금리가 상승하니까 가계 부분에서 이제 빚을 내가 주택을 구입했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국가에서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또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서 거품이 발생한 거죠. 과거에는 뭐 부동산 시장 거품 발생은 일본 정도지, 뭐 80년도, 뭐 90년도 이전입니다. 2000년 이전만 하더라도 나머지 국가는 그렇게 자산 시장이 거품 발생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80년대 이전 물가 상승과 금리, 그리고 2022년 물가 상승과 금리는 성격이 다르므로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고, 기업들이 받는 그 물가와 금리의 부작용도 그 과거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